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C, JTBC 등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에 단전 단수를 사실상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그대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을 했지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런 사항들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것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 누가 뭘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영현 장관이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허락하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국회 운영비를 중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만들라고 했던 지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언론사의 단전 단수라든가 국회 사실상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포고령, 모든 정치활동 금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이런 것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압박, 이런 봉쇄, 이런 것들은 모두 헌재에서 변론을 통해서 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뭐 사사로운 용어 다툼 이런 것은 결코 전체 그림을 파악을 하는 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그런 것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헌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헌법과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으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답은 100% 노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인간 윤석열의 심리에 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무지, 비겁, 교활 이런 것들이 계엄 사태에서 다 드러났지만 그의 어떤 심리 분석의 핵심은 오만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갑질, 권력을 잡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오만. 거꾸로 나이가 12살 띠동갑, 나이가 어리고 예쁜 그리고 수십억 재산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한 큐에 해결을 해줬던 이런 부인에게는 철저하게 부인에게는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는 갑. 이것이 윤석열의 심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군대를 간다는 것은 남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세상, 세계, 사회와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소 이 불합리한 이런 질서 구조 속에서 군대라고 하는 어떤 억압적인 질서도 경험을 해보고 나 대신에 조직, 나를 죽이고 조직에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단체 생활, 내무부 생활, 나 말고 타인들에 대한 배려, 타인의 입장에 대한 생각, 타인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팀워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군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양쪽 시력 차이가 크다는 부동시라는 병명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군대를 가지 않았다라는 그의 결과가 제가 몸이 아파서 군대를 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정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에게는 그런 단체와 질서 이런 것에 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 두 번째, 나름대로 부자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당시의 부촌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장군이 살았던 연희동에 거주를 했던 윤석열 가족. 그래서 그는 이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아무런 걱정 없이 9년이나 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술 먹고 싶을 때는 술 먹고, 놀고 싶을 때는 놀고, 공부하고 싶을 때는 공부하고, 자기의 친구들이 자신이나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에 쫓기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윤석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기를 키워본 그런 육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아이 하나하나가 다 우주입니다. 그런 우주, 아이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세상이 얼마나 자기 뜻과는 다르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어버린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라고 하는 검찰 권력의 절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통장에 뭐 수천만 원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나중에 검찰을 그만두고 전관 예우를 받아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몇 년 내에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재산이 80억입니다. 80억 재산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자기보다 12살이나 아래고 외모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일거에 한타에 해결을 해버리는 그런 인생 경험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고시야 9년이 걸렸다 하지만 평생 검사를 하면서 갑질의 경험도 해보았고, 시청자 여러분, 열길 물길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철저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는 겉으로는 나름대로 집안 교육도 잘 받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드러나는 말투나 몸짓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오만, 세상에 대한 갑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현재도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마구 거짓말과 이런 선동질을 해대는 이런 식의 오만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겪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쉽게 세상이 을이여 내가 갑이요 권력을 잡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명태균과의 녹취록에서 보듯이 내가 김영선을 좀 공천하라고 했는데 말들이 많아 당해서 이런 오만한 말투, 온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젊은 여성 대변인에게 찍찍 반말을 해대는 그런 어떤 심리구조, 대단히 오만한 60분 얘기를 하면 60분 회의를 하면 50분은 자기가 떠들고 부하들의 얘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할 줄 모르는 오만, 세상에 대한 갑질, 이것이 윤석열의 심리구조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